네,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응원하는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활기차게 출발해 봤는데요. 먼저 네. 또 이분을 소개 안 할 수 없죠. 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어가 인상적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막 뛰어왔더니 예, 막 머리가 이쪽으로 남소아비가 되었네요. 이 정미 씨가 요새 환경 파괴 때문에 샴푸, 린스를 안 쓰시죠. 맞습니다. 네. 스스로만 머리를 빨래핀으로. 안 감았더니 네. 이쪽으로 머리가 아름다운데요, 왜요? 네, 이 아름다워요. 네. 자, 여성 안심기가 서비스가 시행이 된다고 네. 합니다. 정미 씨만의 뭐 본인이 늦게만 들어가시잖아요, 집에. 예. 네, 본인이 늦게 낮이 들어가시구나. 되면 집을 못 찾았어요. 예. 그래요. 근데 이거 되게 서비스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혼자 심심하면 집으로 초대해도 되나요, 이분들? 그거 아니에요. 글쎄요. 한번 미안합니다. 같이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그러면 뭐 되지 않을까 네네네.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본인만의 집에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뭐 좋은 안심할 게 없는데. 그냥 뭐 딴 사람한테 피해 안 주면 밤길 안 다행이지. 무서우세요? 여성분이신데. 괜찮아요. 예, 그래요. 근데 그냥 좀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밤에 늦게 들어갈 일이 생기면 네. 차를 좀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러 술도 좀 많이 안 먹고. 근데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이어폰 꽂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진짜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맞아요. 안 들리고 하니까 저는 좀 집에 잘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찍 들어갈게요. 네. 차를 갖고 나오시면 당연히 술을 안 먹게 되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자, 또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여성 취업 내비게이션 최지영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늦은 귀가를 하게 될 경우 나만의 뭐 방법, 안심기가 방법, 뭐 남편한테 전화한다, 뭐 이런 것들. 네, 남편한테 전화한다를 일본어로 쓰고 싶으나 잘 데리러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다니는데요. 핸드폰 이어폰을 꽂으면 진짜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듣는 척은 하지만 소리는 키워놓지 않고 네, 귀는 열어놓고 가는 게 저만의 그걸 왜 비법입니다. 꽂아놓는 이유는 뭐예요? 통화 중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게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래요. 이렇게 팔을 예. 계속 이렇게 들고 하면 저려요. 맞아요. 또 예, 예. 이 자칫하면 망신 떴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이분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여성 취업 내게 맡겨라. 김희화 취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미아 취업 컨설턴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뉴페이스가 등장했네요. 네네네. 본인 소개 잠깐 한번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취업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데요. 취업을 대상으로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서 취업 특강이라든지 이미지 컨설팅 면접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에게 또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있습니다. 자, 김희화 컨설턴트의 나만의 방법? 늦은 귀가?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좋아해서 유단자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친구들을 경호했기 때문에 굳이 예. 이력이 굉장히 근데 독특하시네요. 아까 유단자여봤자 우리 정미 씨는 못 이길걸요? 그럼요. 네. 난 이길 수 있는데? 난 밥도 세 그릇 먹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운동 하셨어요? 예, 어떤 운동 하셨어요? 저는 경호를 전공했고요. 그래서 태권도랑 합기도를 갖고 있는 유단자입니다. 예. 기훈 씨가 앞으로 잘해줄 겁니다. 그래요. 네. 깽깽 하시네요. 저는 일단 뭐 괜히 운동하고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네. 잘합니다.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알아볼 직업은요. 산후조리사라는 직업이죠, 팀장님? 네. 예, 맞습니다. 뭐 남녀 차별이 없어졌다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남성은 할 수 없고 여성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출산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뭐 일생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이러면 첫 아이가 태어났던 그 순간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산의 순간이요, 산모들한테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변화도 있는데 뭐 2차 성징이라고 해서 사춘기에도 이제 신체적인 그렇죠. 변화가 있잖아요. 네네. 여성들은 출산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신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산후 관리를 잘해야지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 건강했던 사람이 약해지기도 하고 약했던 사람이 건강해지기도 하는 것처럼 산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산모들의 힐링을 지원하는 산후 관리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산후관리사.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요, 막 이제 가끔 가다가 비 오는 날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이고, 내가 니를 낳고 밭에 바로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손목이 시큼시큼 밭이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지금 한 98 정도 되세요? 아니요, 저희만 43? 막 이래. 네. 근데, 그 산후 관리의 중요성은 저희 시집간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네, 예. 네,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셨던 산모들의 힐링, 산후조리사에 대해서, 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산후관리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아마 출산하시는 주부님들께서는 이미 아시다시피요. 출산하기 전에 급격하게 신체적으로 변화가 많이 오는데요. 네. 신체적으로 변화가 오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체온이나 맥박이 생각보다 정상시에 비해 약간 높거나 또 낮아지기도 하고요. 네네. 몸에 고인 수분체에 비해 복벽이 느슨해져서 장애 운동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네. 변비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보면은요, 자주 어깨나 허리, 그 다음에 손목이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맞아요. 그때 산후 관리를 잘못하신 부분들이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쳐다들 때는 출산 관리를 잘했다가 네. 둘째 때는 출산 관리를 잘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산후 네. 관리라는 거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못하려고 못한 게 아니에요. 네네. 다들 뭐 친정 엄마나 누구나 다 본인이나 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게 또 그렇죠. 그만큼 안 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손길이 맞습니다, 필요한데 제 맞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요즘 아이 낳고 대부분이 산후조리원에 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만큼 산후관리사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예전에는 친정 어머니께서 다 돌봐주셨지만요. 사실 핵가족화가 되면서 친정 어머니께서 뭐 너무 멀리 사시기도 하고요. 같이 계시긴 하지만 이제 연령층이 좀 더 출산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머님의 연령도 높으세요. 그래서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셔서 같이 계셔도 전문 관리사를 이제 산후관리사를 이제 초청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산후조리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또 워킹맘 같은 경우는요. 일을 하다 보면 출산 휴가가 좀 짧잖아요. 네, 네. 그 사이에 체력을 다 회복하고 살도 빼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더 선호를 하는 추세고요. 실제로 유명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배가 부르기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할 만큼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좀 보다 전문적인 산후관리에 대한 욕구는 계속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이게 암만 엄마가 잘해줘도요. 임산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게 또 마음에 다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엄마가 산후조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물론 아이를 낳아본 경험은 있으나 네. 전문가는 아니어서 분명히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는 한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산후관리사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후관리사는 임산과 분만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는 산모의 신체적 생식기관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후기의 산모 회복 증진과 건강 유지의 질병의 예방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즉 산후관리사는 빠른 회복을 위해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후관리사 외에도 산후관리 도우미, 산후케어 매니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핵가족을 진행을 하면서 예전에는 가족들 간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산후관리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을 대신해서 산모를 관리해주기도 하고 또한 아이를 관리해주기도 하는 중요한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산후관리사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산후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한다고 좋대요? 하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은 다음에 시원한 생맥주 마시고 그런다. 그리고 찬물로 샤워하고 찬물로 그러면 샤워하고 우리나라는 그런다고 큰일 네. 날 소리라고 혼나잖아요. 그렇죠. 바람 들어간다 네. 이러는데 그만큼 이 관리를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니까 또 우리나라 산후관리사가 네. 세계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이 산후관리사 아까 보니까 해주시는 일도 많잖아요. 전문 지식, 산모와 뭐 아기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산모와 아이에 대한 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우선은 이제 산후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신체적인 구조나 조건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고요. 임신과 출산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산모관리 쪽으로 얘기를 드리면은요. 이제 임신 출산을 하고 나면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이런 네네네. 합병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몸 관리나 건강 관리도 필요하고요. 이제 산모에게 필요한 마사지는 좀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네. 신생아 같은 경우는요, 신생아들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가, 또 예방접종 어떤 거 맞추면 좋을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갑작스러운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교육을 받으신 게 좋습니다. 전천후로 뭐 아이에 대해서는 그리고 산모와 아이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고 있어야 되네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한 번 보고 겪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주말렐라 같은 분들은 이미 출산을
경험하신 그렇죠, 분들이 상당히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직업에 도전하기 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지식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전문 자격증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래요. 정말로요? 네, 관련 자격증으로는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들 수가 있는데요. 민간 자격증으로서 현재 여성교육 개발과 한국자격개발원에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응시 자격은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면서요. 시험은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험의 1차 시험은 필기시험 그리고 2차는 직무의 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차 필기시험 과목은 여성과 임신, 산모관리, 신생아관리 등 총 3과목으로 100분 동안 진행되며 60점 이상을 받으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2차 직무교육 과정은 합격하신 후에 6시간의 원격 교육을 이수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필기 시험도 있고 또 직무 시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예. 민간 자격증이긴 하나 네. 시험이 좀 있고 까다롭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관련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격 발급을 하는 한국여성교육개발원이나요, 아니면 평생교육원 쪽에서도 이제 관련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서도요, 산후케어 매니저라고 용어는 조금 다른데요, 이런 산후관리사 이제 교육과정이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성 복지나 여성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찾아보신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뭐 이 외에도요, 사실 이게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까요, 난 당장 취업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전문 산후관리 그 기업에서는요, 실제 선발을 한 후에 뭐 이론부터 실무, 그 다음에 인성 교육까지 다 시켜서 네. 취업으로 연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과 동시에 교육까지 전문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 방법도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네네. 진짜 산후조리원이 가격이 정말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싼 데는 2천만 원, 3천만 원대도 있어요. 그 예약도 일찌감치 끝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네. 그런 데서 산후조리를 뭐 어떻게 준다는 건지. 근데 이제 궁금하네요. 다 가는 음식도 그렇고요. 약간 좀 시설도 그렇고 엄청나게 뭐 상위 1%를 위한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산후조리원에 필수적인 그런 요건들이 많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서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경험해 보시는 우리 엄마들, 준마렐라 분들한테 이게 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출산 경험이 있으신 주부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에 있어서 산모들의 고통이나 노고들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방면으로 사소한 것부터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것들로 봐서는 우리 주부님들의 직업으로는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부님들은 출산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아이들을 가르쳤던 육아 경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에게는 정말로 맞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확인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렇게 지켜보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취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 있는 게 사실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데 산후관리사는 다르네요. 그렇죠. 아이를 아이가 낳아본 경험, 그리고 키워본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취업에도 유리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관련 자격증을 네. 땄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은 어디로 해야 되는지 산후조리원밖에 없나요? 산후조리원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산후조리원 외에도 이제 산부인과를 갖춘 병원 쪽에서도 수요가 있는 편이고요. 이 외에도 산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도 시행이 됩니다. 또한 국가지원 산후도우미나 가정형 산후도우미로도 활동이 가능하신데요. 실제 산후관리사를 위한 전문 구인구직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뭐 일반적인 채용 포털이 아니라 간호잡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문적으로 산후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관리 전문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아까 교육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체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등록을 해두시면 더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산후관리사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정보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저희가 이제 좀 재미를 드려야 될 시간이 오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네 분 다 미혼이신가요? 미혼은 아니시구나. 예, 저희 둘만. 이대입니다. 네, 아이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을 가실 생각이세요, 서진 씨? 저는 갈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비용적으로도 아무래도 부담은 될 것 같긴 한데 저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엄마가 너무 그렇죠. 고생하실 것 같아요. 엄마가 힘들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돌봄 노동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엄마가 저도 돌봐줘야 되고 아이도 이건 너무 힘든 것 같다. 차라리 맞아요. 비용을 조금 지불하더라도 차라리 전문가 손길을 비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이 낳으셨잖아요. 네네네.
산후조리원 가셔도 아니요. 안 가셨어요? 네네. 저희는 장모님이 해주셨는데 둘 다 힘들어요. 맞아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럼요. 뭐 해줬는데 네. 그래도 엄마 손이 제일 좋다라는 건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네. 둘 다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가 해줘도 또 산후조리원 또 가서 이제 마사지 받고 뭐 이러는 네. 것 같더라고요. 어떠세요, 우리? 저는 산후조리원에 꼭 가려고 합니다. 꼭 가시려고요. 왜냐하면 저는 언니가 있는데요. 네. 이제 두 명을 이제 조카가 둘이에요. 근데 첫 번째 조카는 이제 산후관리사, 국가지원 산후관리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어머니가 와 계신 게 눈치가 보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후조리원으로 갔는데요. 아이는 내팽겨치고 피부 관리 받으러 가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모를 위한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몸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피부 미용부터 마음의 힐링까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또 두 분은 안 여쭤볼게요. 네. 왜냐면 뭐 일단 결혼부터 하신 다음에 예, 미안합니다. 뭐 산후조리원을 갈지 뭐 엄마를 찾아갈지 그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멀었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1위가 산후조리. 네. 그렇죠? 우리나라만의 산후조리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외국에는 없는. 알고 계신 것들 있으면 정보를 우리가 지식을 좀 공유해 보죠. 저는 이거 있어요. 붓기를 굉장히 많이 빼는 거에 네. 우리 누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먹는 걸 봤는데 이 잉어를 고아요. 예. 호박을 넣고 막 잉어를 고아서 이렇게 하는데 붓기 빼는데 맛은 너무 없어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진짜 붓기가 쑥쑥 빠지더라고요. 저도 호박즙이 붓기 빼는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많이들 산모들이 먹더라고요. 네. 예. 저는 그 미역국 제일 많이 드시지 않아요, 뭐 정말? 미역국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먹는다고 아, 진짜요? 하더라고요. 딴 나라에서 많이 먹어요? 네네. 그렇구나. 저는 한때는 저희 엄마가 진짜 거의 미역을 드럼통에다 끓여놓고 놀러 나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제가 임신한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하죠. 예. 그렇죠. 어머니가 또 동생 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나만의 방법 있으세요? 예. 글쎄요, 아직 나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요. 좀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그냥 네네. 계속 누워만 있으면 계속 살만 붓고 오히려 붓기가 쌓여가기 때문에 좀 적당한 운동이라든지 마사지나 요가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하네요. 네. 김혁 콘서트는 뭐 있으세요? 저도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새언니가 네네. 출산 후에 호박즙을 네. 드시고 먹고 되게 좋아졌다고 하고 또 요가를 다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먹고 또 운동을 함으로써 더 좋은 부분들로 발휘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제일 좋은 방법 하나 압니다. 어떤 건가요? 이 붓기나 이런 것들이 뭐 호박즙 먹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 조급하게 왜 나는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안 빠져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 안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이게 뭐 맞아요.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한 다음에 원상태로 오는데 한 2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2, 3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또 산후조리사의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럼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만약에 산후관리사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네. 자기가 이제 아기를 낳아봤을 때 그런 노하우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산후관리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산후관리사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뭐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가구 소득의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이 50% 이하 가정의 대상으로 출산 후 산모 산후 관리,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사업인데요. 산모 소재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재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 내 사업 안내 항목에서 모자 보건 사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산후관리사 되면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수익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또 굉장한 전문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전문직 가치도 안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좀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엄마한테 많이 힘을 쓰는 도와달라고 한 이유가 산모가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도 이제 몸이 힘드니까 많이 기대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꼭 아이를 낳으신 분 같아요. 예, 말씀하시는 아니요. 정말 분이. 리얼하네요. 네네. 놀라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네네. 있습니다만, 좀 많은 거를 좀 받아들여줘야 되고 이런 거 해서 자격증까지 땄는데 돈이 좀 적으면 보상받기 좀 힘들 것 그러게요. 같아요. 예,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수입이. 생각보다는 많은 수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뭐 1,800에서 2,000 정도의 연봉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시고요. 주 네. 5일이나 토요일도 오전 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주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더 붙게 되고요. 또한 이제 출퇴근형으로 진행을 하시느냐 아니면 상주 개념으로 계시느냐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가시다 보면 첫째 애가 이미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첫째 아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요. 그 수당이 더 추가가 돼요. 또한 아버지, 그 아빠의 무언가를 조금 더 챙겨주시면 또 수당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기본 연봉 외에도요. 추가되는 수당으로도 꽤 많은 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참 좋은 직업 같다라는 그래요, 생각도 그래요. 드는데 이게 산모들도 돌봐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우리 주말일라 분들이 하기에 조금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요. 예, 혹시 뭐 그거- 단점이라고 하면 있을까요? 단점도 네, 충분히 뭐. 있긴 있겠죠. 힘든 점. 힘든 점은 이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아기가 아프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당황스러울 수 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산후관리사를 모셔가는 경우에요. 풀타임으로 계속 일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1시간 정도의 쉬는 시간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식사라든지 뭐 다른 조건을 준비해 두세요.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업무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가사도우미랑 산후관리사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아이를 돌보실 때 아무래도 어머니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어머니랑 아이 둘 다 이제 면역력이 약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시기 전에 예방 접종, 내 건강을 관리를 참 잘하셔야 돼요. 그렇겠네요. 정말. 네, 감기 옮기거나 이러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산후도우미나 예. 아이 육아도우미 같은 거 하면 보건소에서 네. 꼭 검사를 받으신 자격증이 있어야 아, 돼요. 그래요? 그 보건증이 그 예. 이 받고 있으신 분만이 할 수 있으니까 또 난 그거 잘할 수 있어 하고 아무나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후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엄마들이 출산하고 막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민감하거든요. 예민하죠? 그렇지. 예. 예민하고 감수성도 막 그렇고 그럴 때 좀 막 칭얼거리시는 분도 있고 네네. 짜증 내시는 분도 또 안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받아주시려면 좀 우리 산후관리사의 성격이, 마음이 그래, 속이 조금 성격이. 이렇게 성격이 맞아요. 조금 원만해 주셔야 되는데 뭐 그런 자격 조건 같은 거는 뭐 필요 없을까요? 혹시 인성을 위해서 따로 교육받는 그래요.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인성에 대한 교육도 다 들어갑니다. 교육 내용에? 예, 네. 교육 내용에 아무래도 산모와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아이를 돌보는 건데 아이를 잘못 돌보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뭐 엄마가 안 보는 사이에 뭐 아이를 잘못 돌봐서 문제가 된 네.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예뻐하셔야 되고요. 또 산모를 만났을 때 내가 친정 엄마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모집을 할 때는요. 30세 이상을 요구를 하세요. 아. 30세 이상 출산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40, 50대. 그러니까 어린 사람을 오히려 뽑지 않습니다. 예. 야 정말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주말렐라 그쵸. 분들이 하시기에 네. 정말 최고의 직업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이 수입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혜택도 좋고요.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남매 나셨는데 그 딸들이 8마리가 있잖아요. 8분한테 전부 다 이걸 해주시면서 외할머니가 막 그런 얘기, 아유 내가 이걸로 장사를 했으면 내가 돈이라도 엄청 벌었을 텐데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딸들 이렇게 이제 그 출산한 딸들 뒷바라지 하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1차 교육 필기 다 통과하시고 나면 2차로 이제 원격으로 집에서도 배울 수 있으니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그 맞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도 8남매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아버님 12남매, 어머님 10남매. 자, 지원하시죠. 뭐 저희 가족만 다 모여도 산후조리 한 2개, 3개 정도는 그러네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 이 산후관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산후조리원이라고 일반 우리 준마렐라 분들 알고 계시는데 네. 이 산후조리원을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면 내 자격증을 취득하고 찾아가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보통은 산후관리원에서는요, 채용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 업체에서는 자체 모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산후관리사 모집 그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나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걸 등록을 하시고요. 네. 자격증이 취득되신 분이라면 자체 교육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선호를 하시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취업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그러면 같고요. 취업을 먼저 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해도 되는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받고 일을 하시다가 그래요. 자격증 취득해서 좀 더 좋은 연봉으로 또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실 수도 네.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요 그런 그 뭐 레몬 뭐 베란다나 아니면은 이제 뭐 무슨 미세스 USA 막 이런 그런 사이트들에 가입 되게 많이 돼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거기서 자기가 산후조리했던 산후관리사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이제 마케팅하는데 블로그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요즘 뭐 저출산이다 하지만 오히려 산후조리원이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된다는 네네, 느낌이 호황이나 호황이 드는데요. 들고요. 네, 산후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전망은 어떤가요?
핵가족화가 되어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또한 신세대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산후 후에도 산후 전과 같은 몸매를 유지하고 싶어 또한 밖에 나가서 똑같은 일들 활동을 하고 싶어 있기 때문에 산모와 유아에 관련된 전문 인력의 수요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출산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신 중독증 등 임상과 관련된 출산 각종 질병에 취약한 산모들이 많아지면서요. 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능력을 갖추는 산후관리사가 더욱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산후관리사는 산모에게 있어 꼭 필요한 전문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전에 정미 씨 외할머니가 정미 씨 어머님을 낳으실 때는 네. 그냥 낳으면 아이가 그냥 스스로 컸다라는 말을 많이 맞아, 하셨을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예, 예.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또 네. 핵가족화가 됐기 때문에 잘 한번 산후 관리도 뭐 산후조리도 받으시고 잘 네. 관리하셔서 얼른 나가서 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계실 텐데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이 직업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험 치시면 저희 4명은 이제 지금 가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해보세요. 그렇죠, 예. 그렇죠. 4명 계시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이 도전해보면 참 좋을 만한 직업입니다. 산후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